네, 안녕하세요. 헬로우웨더입니다. 요즘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은 겨울인지라 고민이 참 많은데요. 두꺼운 옷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져서 살이 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바깥 날씨와 실내 온도의 차이 혹은 일교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죠. 또 찬바람을 많이 쐬니까 목도 아프고요. 이렇게 신경 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여러분들의 겨울철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아이러브 뷰티 앤 헬스 시간에서 함께 알아보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져 주실 끌림 365의 김재한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끌림 365의 김재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 알려주실 건가요? 네, 겨울철 건강관리는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주며 컨디션 조절도 완만히 해서 질병 노출에 있어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이 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피부인데요. 네. 오늘은 겨울철 건강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과 겨울철 피부 트러블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공기 그리고 건조함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저도 네. 아침마다 화장을 받는데 이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또 더 심하신 분들은 뭐 몸도 건조해서 너무 따갑다거나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겨울에는 영하권의 날씨와 찬 바람 그리고 낮은 습도인 바깥 날씨로 인해 건조함을 느끼고 실내 생활에서는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 또는 예민한 피부를 느껴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건조하면 이제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나마 이제 건조한 사람들은 피부 트러블이 덜 나지 않을까라는 좀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건조하면 정말 트러블이 덜 날까요? 네, 흔히 트러블 또는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 배출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이나 지성 피부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꼭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건조하다고 여드름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피지 생성이 많은 분은 모공 밖으로 배출되는 양도 많아서요. 피부가 번들거리는 지성 피부가 많지만 반대로 피부 표면의 보습막이 약하여 매우 건조하지만 피부 속에 피지샘이 기능을 활발하여서 피지가 모공 속에 고이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얼굴이 번들거릴 정도로 피지 생성이 많음에도 피부 밖으로 다 배출이 되어서 피부 속에 고인 여드름은 없는 매끈한 피부를 가진 분도 계십니다. 개인의 체질과 피부가 노출되는 환경, 그리고 스트레스, 생활습관, 식습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겨울철 트러블 발생은 피부 타입과는 별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피부가 건조해서 이제 당겨지는 느낌도 들고 심지어 각질까지 일어나서 걱정인 건성 피부나 혹은 예민한 민감성 피부인 사람들도 겨울철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피부 표면에 보습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보습막이 약해져서 피부가 매우 건조해지지만 피부 속의 피지샘은 기능이 매우 활발하여서요. 이런 것들이 원활히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모공 속에 고이면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여드름을 건조 예민성 여드름이라고 부릅니다. 건조 예민성 여드름을 겪는 분들은 대체로 지성 피부들과는 반대로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여드름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맞아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건조한 데다가 트러블까지 나니까 네. 훨씬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민감성 피부들의 여드름 혹은 트러블은 다른 여드름 치료 방법과 좀 차이점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이런 경우 여드름 관련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수분 보습 제품을 자주 사용해 주시고 가급적 무리한 각질 제거는 삼가하셔야 합니다. 네. 각질 제거보다는 수분 제품으로 충분한 보습을 해주면 여드름도 한 번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여드름 치료는 관리적인 필링이나 여드름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제 이용을 할 수 있으며 레이저 치료를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피지선에 작용하는 레이저부터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여서 피부 재생을 함께 해주는 레이저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민감성 피부들의 여드름 치료 같은 경우는 레이저 시술을 선택할 때 피부 손상이 최소화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여야 하며 레이저 후의 재생 관리나 수분 관리 등의 후처치를 꼼꼼히 잘 받아야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건조 예민성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게 수분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레이저 시술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피부를 갖고 계신 사람들이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얼굴이 더 붉어진다거나 더 아프다거나 아니면 시술 후에는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피부 상태에 따른 레이저 선택을 옳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통증이 절감된 레이저 시술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연고 마취 같은 간단한 마취로 통증에 대한 부담감을 더 줄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민감성 피부와 같은 예민한 피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레이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레이저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또 레이저 시술이 많이 보편화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예민한 피부에 맞는 레이저 시술은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레이저 장비 중 가장 오랜 역사와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프락셀은 피부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네,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프락셀 중에서도 3세대 프락셀인 프락셀 리파인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락셀은 저도 많이 들어봤고 제 주변에서도 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프락셀 리파인은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프락셀 리파인은 프락셀의 3세대 버전으로 높은 개선 효과로 많이 알려진 2세대 프락셀인 제나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세대 프락셀 제나와 같은 경우 효과는 뛰어나 많이 알려진 반면에 그만큼 강한 출력의 레이저 파장으로 시술 시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술자의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이에 비해 3세대 프락셀 리파인의 경우 출력은 더욱 강해졌지만 짧은 조사 시간으로 기존 레이저의 30%의 출력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에 따라 조사 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아져 그만큼 시술 시에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프락셀 리파인의 1410나노미터의 레이저 빔은 빛이 유리창을 통과하듯이 각질층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투과를 하여서 정상적 조직으로 유지를 해줌으로써 감염으로 또 보호해주고 피부의 재생 속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민감한 피부도 피부의 손상이 거의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파인 벌써 프락셀도 3세대 기계가 나온 거군요. 네. 최근에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건조하면서 여드름이 나는 분들에게 참 도움이 될 만한 시술인 것 같습니다. 프락셀 리파인. 그렇다면 시술 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레이저를 받은 직후는 피부에 손상이 없더라도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분 제품으로 충분한 보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붉음증 같은 일시적인 현상은 몇 시간 내에 가라앉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놔두시고요. 각질이 일어났다 하여도 억지로 떼거나 스크럽제 같은 것을 써서 제거하는 것을 삼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겨울철 조금만 신경을 덜 써도 바로 건조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피부 걱정 좀 덜 만한 생활 습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겨울철 피부 관리 주의사항으로 5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겨울철 필수 아이템인 목도리나 마스크 같은 방한용품의 청결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도리 마스크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습니다. 원단이 면인 제품보다는 털실 같은 것이 제품들이 많은데요. 피부를 감싸고 그 안에서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청결하지 못한 관리는 피부 트러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또 빠질 수 없는 실내 난방용품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히터바람이라든지 실내 난로, 전기 장판 등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얼굴 아래로 깔아서 밤새 피부 수분을 뺏기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또한 피지샘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요. 높은 온도에서 수면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실내에서의 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은 피부 수분을 가져가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미스트와 같은 직접적인 수분 공급부터 청결을 유지하는 가습기 사용, 집에서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이용한 습도 조절 등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제 목도리를 사실 자주 세탁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관리 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3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울철 피부 관리를 위해서 이외에 또 어떤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맞아요. 사실 잘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은 피부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피부에 직접 수분 공급을 많이 하여서
하루 1리터 기준으로 6잔의 이상의 물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몸쪽 피부의 수분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집에서 세안이나 샤워를 한 후에 건조한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물기가 덜 마른 상태에서 빠르게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참 쉬운 방법들인 것 같아요. 역시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조한 피부지만 트러블로 인해서 고민하셨던 분들께도 참 유용한 정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성 피부니까 트러블 걱정은 없다라고 일반적인 단정을 짓기보다는 내 피부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꾸준히 체크하며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팁들로 홈케어라도 꾸준히 해주신다면 올겨울이 피부 컨디션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정보 덕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촉촉한 피부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부 컨디션 체크를 꾸준히 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게 피부 건강을 챙기는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또 건강한 피부 유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장님 다음 주에도 더 유용한 정보 갖고 나와주세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